네, 안녕하십니까. 공시법 김병열입니다. 요번 평가단 11회 문제는 등기 총론 부분을 위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한동 건물을 구분한 전유분 나왔죠? 구분한 전유분 101호, 201호마다 표제부, 갑굴구 이렇게 하나씩 두고 있죠. 한동 건물을 구분한 경우에는 자, 구분 건물 전부 다 묶어서 한 개 등기 기록으로서 표제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전부 나오면 한 개, 전유분마다 나오면 표제부, 갑굴구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정한 거니까 법조문 그대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한동 건물 표제부가 나와 있죠. 자, 구분 건물의 한동 전체 표제부에는 두 가지 표시가 나옵니다. 두 가지 표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전체 건물 표시, 또 하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두 가지 표시가 나온다. 구분 건물 등기 때문에 맨 앞에 나온 표제부에 건물 표시, 토지 표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냥 건물 그럼 뭐 하니까 한동 건물 또는 일동 건물. 자, 또 하나는 토지는 토지인데 어떤 토지냐? 대지권이 잡힌 토지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두 개의 표시란이 한동 건물 표제부 위아래로 있습니다. 자, 4번.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 있는 건물의 전유분 표제부죠. 이번엔 전유분 501호의 표제부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있습니다. 대지권의 종류도 대지권의 비율. 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대지권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는 전유분 표제부의 아래쪽에 있는 거죠. 자, 5번.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하죠. 자,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자,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나 을구에다가 대지권의 뜻의 등기를 해주는 거죠.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 을구고, 요거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주게 됩니다. 다 맞는데 요게 틀렸습니다. 5번이 답이죠. 구분 건물 등기의 모양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등기 제도에 대해서 누구든지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요, 누구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열람도 되고 증명서 발급도 되고 누구든지 다 되는 거죠. 등기 기록은 보라고 만든 거니까.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 제도는 없습니다. 부속 서류이기 때문에. 자, 대리인이 신청서나 부속 서류. 자, 요거는 아무나 열람이 안 되는 거고 관계인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가지고 열람 신청하면서 자, 나 관계인이다 라고 증명을 해줘야 되죠. 관계인 시켜서 왔다. 그죠? 4번 등기소에 보관 중인 신청서. 자, 이거는 등기보다 조금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부르면 나와야죠. 이건 법원에서 부르면 나옵니다. 4번이 뜬 거죠. 등기부는 법원에서 불러도 안 나옵니다. 근데 신청서는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법원에 부를 때는 나올 수도 있다. 자, 5번 구분 건물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와 해당 곳이에요. 와 해당.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를 다 합쳐가지고 한 개로 발급을 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3번 봅시다. 등기를 촉탁, 관공서가 등기소가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하는 게 촉탁 등기예요. 그래서 본인 대리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안 가고도 우편으로 보내서 촉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대신에 우편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우편 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편 촉탁만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두 번째, 관공서가 국가기관으로서 들어온 게 아니라 거래 주체로서 일방 당사자로 껴들어왔다. 이것도 촉탁이에요. 원칙적으로 촉탁이라고 하지만 요거는 신청을 할 수도 있다예요. 촉탁 신청 원칙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로 들어오면 신청도 가능하다. 자, 국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감증명 안내도 이거 그냥 허용을 해주는 거죠. 국가지자체 그만큼 촉탁으로 혜택을 줍니다. 자, 등기하고 대장하고 부동산 표시가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원래 각한데 촉탁이니까 이거 그냥 봐주자. 촉탁 우리 아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청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각하시켜버려요. 근데 이거는 받아주게 돼 있죠. 자, 국가 지자체가 권리자로 들어오건 또는 뭐 등기 의무자로 들어오건 어찌됐건 국가지자체가 당사자로 들어왔다. 이럴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봐주는 거예요. 인감도 안 내도 된다 그러고 등기필 정보도 안 됩니다. 심지어 등기필 정보는 권리자로 들어오건 의무자 들어오건 상관없이 둘 다 안 됩니다. 요게 제공해야 된다. 틀린 거죠. 자, 4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법인이 아닌 사단이죠. 요 명의로 등기됩니다. 대신에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이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 대표자가 동명의로 맞죠? 동명의로 신청을 합니다. 자, 신청은 대표자가 하겠죠. 근데 명의는 동명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5번 같은 겁니다.
이번 사립대 학교. 자, 학교는 등기할 수 없다. 학교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럼 학교는 뭐가 있죠? 학교 법인이 있죠. 그래서 법인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지 학교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읍면은 지자체가 아닙니다. 읍면 안 돼요. 시도, 시군구. 보통 지방선거 하잖아요. 지방선거 하면 시장 뽑고, 뭐, 군수 뽑고, 그러잖아요. 구청장 뽑고. 읍장님, 동장님을 뽑지는 않잖아요. 지자체로 뽑는 건 아니니까. 여기는 지자체가 아니라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뒤쪽이 들었어요.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안 돼요. 그럼 조합원 명의로는 됩니다. 조합원의 합의로는 가능합니다. 그럼 3번만 틀렸죠? 3번. 그죠? 5번 봅시다. 단독 신청. 상속은 단독이죠. 단독. 당연하죠. 상속은 단독. 돌아가셨으니까, 나 혼자. 자, 판결 봐서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이면 승소한 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죠. 유증은 공동 신청입니다. 자, 유증은 공동. 포괄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도 공동 신청. 특정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에도 공동 신청. 유증으로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권리자와 의무자가 나오겠죠. 자, 이때 권리자는 수증자. 유언 받는 사람 있죠. 유언 받아서 재산 가져가는 사람. 자, 의무자는 유언 집행자. 유언이 나왔으면 유언 집행자가 지정돼 있겠죠. 또는 상속인 이런 사람들이 넘겨줘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증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공동 신청 처리합니다. 자, 수용은 단독 신청이죠. 수용 단독 신청. 토지를 보상금 주고 다 뺏어가니까 수용만 나오면 단독 신청이에요. 수용됐더니 거기 딸려있던 권리를 딱딱딱 지운다, 탈탈탈 털어서 깨끗하게 만든다. 그러면 지권만 쓰지. 근데 수용만 나왔다라고 하면 단독 신청입니다. 수용돼서 말소한다라고 하면 지권만 써. 수용됐다가 돌려준다. 수용이 싫어요. 그때는 공동 신청. 세 가지 보세요. 수용만 한다. 수용한다. 그러면 단독 신청. 수용했더니 단독 신청 넣었더니 거기서 깨끗하게 닦아준다. 지권만 써. 수용이 없었던 걸로 해서 되돌려준다. 그때 공동 신청. 이렇게 세 가지 수용. 전세권을 말소한대요. 그럼 그 전세권 잡고 있는 저당권도 같이 지어지는 거죠. 자, 이거 제가 맨날 주종관계 그러잖아요. 주종관계.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이 종된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것이죠. 요거는 신청이 아니라 직권입니다. 이게 직권. 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를 했다면, 자,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의무자가 승낙서를 안 써줘. 그렇다면 또는입니다. 또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요거를 가져가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단독 신청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멸실 등기도 단독 신청입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한 달 이내 멸실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해도 뭐 과태료는 없겠죠. 자, 그러면 단독 신청, 이거 단독 신청이에요. 한 달 이내 소유자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 아닌 거가 지금 공동 신청 하나 있고 직권 하나 있고 단독 신청 아니지. 이 두 가지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하고 E하고 이렇게 되겠죠? C하고 E하고. 네, 됐죠? 네, 여기 3번 있네. 3번. 자, 6번 봅시다. 판결로 이전 등기 신청해서 잘못된 거. 이행 판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그러면 이겼잖아요. 가면서 판결문에 써 있는 날짜들 있잖아요. 원인과 일, 전월일 이런 거 기재하는 게 원칙이죠.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판결문에 당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매매 계약하고 등기를 왜 안 했냐. 이 날짜 기준 승계해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거기 써 있는 날짜 쓰는 거지. 뭐. 네. 원인 일자, 몇 년도 몇 월 며칠 매매 이런 거 쓰는 거죠. 자, 이번 판결은 확정 판결 이하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어. 임시래, 임시. 그럼 이거는 등기소에 안 받아져요. 임시야, 확정이 안 됐어.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승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해갖고 오세요. 아직 안 돼. 각하시키는 거죠. 자,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 증서로서 판결 정본이 대신 들어갑니다. 원래는 계약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판결을 받았으면 계약서는 됐고, 이거 갖고 와. 확정됐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판결 정보라고 확정됐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 분할됐으니까 이기고 지고를 안 따집니다. 원래는 승소한 자가 오는 건데 이거는 뭐 분할 판결이 뭐 분할됐는데 뭐 누가 이겼냐 똑같다. 각자 와. 이렇게 단독 신청을 허용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원고 피고 이랬거든요. 이제 원고 피고는 소송법에서 주로 쓰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여기는 승소 피해서 필요 없다. 공유물 분할이니까 원래는 승소해야 돼요.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이 확정이 됐죠. 근데 10년이 넘었어. 뭐 상관이야.
자, 10년 넘어도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소멸시효 있단 거랑 상관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예, 판결 확정되고 10년 넘어도 등기한 데는 지장이 없다. 들었어요. 자, 주민등록번호 없는데 번호를 새로 받아야 되겠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자, 국가. 국가, 자, 또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는 장관이 미리 번호를 다 부여해서 고시를 해놨어요. 그대로 가고요. 자, 재외 국민은 서초구 살다 나갔다 그랬죠? 그 동네 등기소에서 재외 국민들,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번호를 새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있겠죠? 법인 본사 있는데 그 동네 시장구청장이 아니라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구청장이 여기 나오죠. 여기서는 관할 안 따집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번호는 아무데나 시장구청장이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관서회장 외우시고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8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각하사유 중에서도 각하사유 11개 중에 자, 두 번째 각하사유가 되겠죠. 각하 2호. 자,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자기 지분만 본등기하는 거. 요거는 당연히 등기를 수리해서 실행이 잘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나 1억 내면서 나 1억 같으면 먼저 본등기 할게요. 그죠? 너는 네 거 이렇게 해. 난 내 거 이렇게 할게. 당연하지. 뭔 문제야. 예, 가능합니다. 근데 상속은 얘기가 달라져요. 자기 상속분만 둘이 있는데 형 동생 있는데 동생이 와서 나 2분의 1만 상속 먼저 할래. 나 형이랑 싫어. 이래가지고 자기 집만 들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각각. 야, 상속인데 임마 니네 친해야지. 같이 오든지 혼자 와서 형 것도 같이 해주든지 해야지. 네 것만 안 돼. 각각. 이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야. 그렇죠? 자, 처분금지 가처분 기입등기 이후에 반하는 게 들어왔어. 자, 그게 들어와도 이거는 등기관이 그냥 수리를 해줍니다. 왜? 임시 가처분이니까 이 가처분에 반한다고 절대 못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 가처분권자가 지고 나갈 수도 있거든. 가처분이 있지만 너 알고 들어오지? 쟤 나갈 수도 있다고 본 거지? 근데 쟤 이기면 다 죽는다. 이렇게 그러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처분에 반해도 들어오는 걸 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기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받아주고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기 일단 받아줍니다. 등기 입장에서. 자, 승소한 의무자래. 자, 이겼잖아요. 이기면서 나 이겼다. 판결문 갖고 왔어. 그럼 이거 받아줘야지 뭐 어떻게 수리해 줍니다. 자, 공유자 중 일부 지분만 보존 등기. 자, 이거 각자 들어오면 각하되는 거죠? 이것도 전원이 다 들어야 되니까. 이것도 29조 2호의 각하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하고 E하고 이렇게 되겠죠? B하고 여기 있네요. 그죠? 네. 자,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이럽니다. 보상은 전원이라고. 자, 보존과 상속은 전원으로 해야지. 각자 하면 안 받아준다. 됐죠? 보상은 전원이다. 자, 9번 보시죠. 등기 완료 후 절차죠. 국가나 지자체가 권리자다. 그러면 이 관공서 입장에서는 등기 필 정보가 필요가 없어요. 안 만들어줘도 괜찮아. 대신에 관공서한테 완료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비밀번호 주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안 만들어준다. 맞아요. 근데 관공서가 당사자가 아니라 따로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하겠다. 이럴 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럴 땐 그 권리자가 필요할 거단 말이죠. 또는입니다. 관공서한테 주든지 권리자한테 주든지 최종적으로는 권리자한테 넘어갑니다. 관공서한테 주면 얘가 얘한테 또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만들어 주게 돼 있습니다. 촉탁이라도. 자, 촉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3번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해서 받아주겠죠. 근데 자, A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다. 얘가 B한테 등기를 넘겼다. 근데 B 입장에서는요. 등기부에 1번 A에서 2번 B로 들어왔잖아요. B 입장에서 자기가 명의이 된 건데 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명신이 아닌 거죠. 자, 요럴 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하지 않고 자,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등기 완료 통지를 신청인하고 명인한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완료 통지를 해주겠어요. 네, 등기 필 정보라는 건 안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완료 통지는 해줘요. 완료 통지. 등기 필 정보는 작성 통지하지 않고 완료 통지만 해준다. 자, 4번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있다. 자,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등기가 미등기에 촉탁됐다.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열어줍니다. 그럼 얘는 명인이 됐지요. 근데 지가 신청하지 않았어요. 직권을 했죠. 그럼 명신이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는 등기 필정을 작성 통지하지 않지만 완료 통지해야 된다. 앞에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거 맞는 말이죠. 자, 대위자가 피대위자, 망한 애죠. 얘 명의 등기를 대신 맞춰줬어. 그럼 얘 명의인데 얘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역시 명신이 아니다. 그럼 등기 필정만 안 주고 완료 통지만 해주게 돼 있다. 맞는 말이죠. 계속 같은 거예요. 명신이 아니구나. 네.
자, 10번 이의신청 얘기죠. 자,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실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네. 자, 각하 됐어요. 각하 됐으면요. 신청한 사람이 열받지. 제3자는 열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제3자가 따질 일이 뭐가 있냐. 실행됐을 때는 제3자가 와서 따집니다. 이거 잘못 들어왔다.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각하됐을 때는 제3자가 원상하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본인들이 열받는 거예요. 내가 신청은 왜 각하했냐. 그래서 당사자가 이 신청하지 제3자는 못합니다. 3번,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를 제공하지 않은 신청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는 각하인데. 각하해야 될 것을, 자, 이 각하서를 간과하고 잘못 실행을 해버렸대. 간과하고 실행된 경우는요, 자, 유효인 경우도 있고, 무효인 경우도 있잖아요. 무효인 경우는 관할 위반이나 등기할상이 아니고, 이때 무효직권만소 이의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의신청을 허용합니다. 유효인 경우에 나머지 3호서부터 11호 사유인 거죠. 요거는 1호도 아니고 2호도 아니에요.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1호가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 실행됐는데 어떻게 따지냐? 무효다. 직권 말소해야 된다. 왜 말소 안 해?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효인데 이거 유효를 어떻게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잘못 실행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그럼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 안 되는 거죠. 조금 까다롭습니다. 잘못 실행됐을 때는 딱 2개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무효일 때 1료. 자, 상속인이 아니래요. 우리 식구가 아니라 남의 식구야. 남의 식구가 와가지고 상속 등기 이의 신청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어요. 자, 이 신청에 대해서 지방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그 위에 고등법원도 있고 대법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복 올라갈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3번만 잘못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평가단 11회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